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경우는 나스닥에서 약 2%, 그리고 S&P 500에서는 약 1.6% 정도 빠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였는데요. 계속 차트의 흐름을 제가 따로 업데이트를 드려왔듯이 주가가 반등을 해도 S&P 500은 하락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bear flag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 했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어제 발표된 Employment Cost Index는 연준에서 매우 중요시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로 1.0%가 컨센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제가 Employment Cost Index가 발표되기 이전에 컨센은 이렇게 1.0%이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예측치에 의하면은 1.1%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 컨센 이상이 나올 예정이고, 컨센 이상이 나오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분석한 대로 1.0%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옵션 세력들이 해증 활동을 하면서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상승을 하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반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주황색이 바로 implied volatility로 투자자들이 FOMC라는 큰 이벤트에 대비해서 해증을 하기 위해서 옵션의 포지션을 잡으면은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 흰색인 S&P 500은 정확히 반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가 있는 날이고 투자자들이 옵션을 통해서 해칭을 해놓은 만큼, 그 말인즉슨 FOMC 회의가 끝난다면은 이슈 해소와 함께 해칭된 옵션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일명 implied volatility meltdown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여기 노란색 차트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인데요. 상승을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 반대로 이제는 이슈 해소와 함께 해칭이 풀리면서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5분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번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고작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안 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2023년 12월 작년에 연준은 분명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횟수는 한때 7번이나 되었지만 그게 3번이 되고 2번이 되었고, 선행분석 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재점화되면서 이제는 결국 이렇게 1.1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CDX High Index와 S&P 500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그림으로, 노란색이 바로 CDX High Index이고요. 하얀색이 S&P 500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S&P 500 또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강해지고만 있는데, 연준이 지난 23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7번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이 CDX High Index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완화가 되었고요. 완화된 수준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과거에 금리를 올리기도 이전의 수준인 2022년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완전히 다 실행되었던 수준까지 과해도 너무 과한 완화 상태까지 시장이 선반영해버렸고요. 그에 따라서 S&P 500은 이렇게 올라버렸다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지표가 약하게 나오지 않고 강하게 나오면서 항상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soft landing은 어느새 사라졌고요. 이제서야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과하게 완화된 지표는 다시 이렇게 긴축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S&P 500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는 이제 더 이상 7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1.1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금융 컨디션의 현황을 보시면은 357로 이 지표는 여전히 2022년 금리를 이제 막 한두 번 정도 올렸을 때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혹은 그냥 금리 인하는 올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금융 컨디션이 반영해야 하는 것은 금리를 한창 올렸을 때의 위치인 최소 여기 400까지는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보여준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조정도 아닌 셈입니다. 어쨌든 큰 그림은 그러한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하루의 변수는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주가의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연준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옵션을 통해서 해칭된 것들이 이슈 해소와 함께 풀리면서 기계적인 반등을 이끌어낸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녹아내리면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기자회견 중에 연준 의장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위에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금리 인하가 오늘 오전 3시 45분에 동결로 처리가 된다면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면서 S&P 500은 기계적인 반등을 디폴트로 잠시 보여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은 연준 의장의 답변에 따라 달려있고 만약 그 답변이 여전히 데이터에 따라 달려있다는 등 그런 일반적인 답변이 나온다면은 오늘은 기회적인 상승으로 장이 마감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유튜브의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유튜브 이상의 분석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옵션 현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을 여기 이곳에다가 매일 숙제를 대신 해드리고 있는 상태로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CEO가 최근 매수한 52% 업사이드가 있는 저평가 종목과 61% 저평가 그리고 28% 저평가를 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서 함께 엑시트를 하였고 다시 기회가 되면은 또다시 진입하려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테슬라의 저점을 제가 매일 감시하면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함께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그 외에도 CEO를 포함해서 내부 이사진들이 집중 매집한 35%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 미리 포지션을 잡아서 계속 해당 기업에 대해 감시를 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저는 최대한 저희 멤버십 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평가인 우량주들을 상으로 선별하고 선별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숙제를 해서 투자하는데 이상이 있고 없음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유튜브의 텔레그램이나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이렇게 4.67% 정도인 상태로 딱 정선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이 대목에서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하고 추가로 여기 ISM 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냐 마냐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ISM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는 ISM 지표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지표를 참고해서 이미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이 완료가 되었고요. 국채금리가 4.67%라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은 여기선 사실 매물대가 없는 갭이나 다른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4.9% 혹은 5%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은 언제 하느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를 보겠는데요. 달러 지표로 보시면은 여기 상승 차트인 불 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져서 상승할 준비가 셋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ISM 지표와 연준 의장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불 플래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여준다면은 달러는 여기 10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달러가 올라간다면은 S&P 500과 나스닥은 반대로 하방력을 받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게 되므로 당연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일단 여기 상승 패턴이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라면 당연히 현금과 함께 그냥 옆에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인 AMD와 SMCI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는 어제 영상에서 선행 분석드렸듯이 둘 다 고평가였기 때문에 넘어야 할 허들이 높았고 AMD는 가이던스에서 떨어졌고 SMCI는 매출액 실적에서 떨어지면서 고평가했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AMD가 언제가 저평가인지에 대한 분석은 도키와 미국식 트위터에서 자세히 분석을 남겨놓았고요. 이것 외로도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궁금하신 기업들을 여기에다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여기 아마존과 애플과 같이 트위터와 여기 인스타그램에 분석을 해드림으로써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 해주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